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유리 멘탈을 위한 감정 수업. 지은이는 이계정, 발행은 한밤의 책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신경 쓰다 잠 못 들 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무례한 사람 앞에서 싫다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신을 탓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이건 다 내 유리 멘탈 때문이야 라고. 그러나 마음은 원래 약하지 않고 잠시 약해진 것뿐입니다.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견디기 어렵게 느껴지는 감정은 단지 지금 내게 필요한 걸 말해주는 마음속 내비게이션일 뿐이고 금세 지나가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왜 우울하냐고 불안하냐고 슬프냐고 탓하거나 외면하고 도망치는 행동이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이 책에는 감정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읽는 법, 불편한 감정을 보다 편안하게 마주하는 법,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이 주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억지로 눌러 참지 않으며 감정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마음의 맷집이 길러집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결국은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유리 멘탈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보다 더 강해지고 보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회사에서 낮은 업무 평가를 받은 날이었다. 소식을 전해준 상대가 내 마음을 살펴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뭐가 그렇게 괜찮았는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분명 괜찮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결과에 당황했고 실망스러웠다. 열정을 쏟았던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눈치 보느라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이 피로했다. 그러나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었던 나는 쿨한 척했다. 분노와 슬픔, 서운함과 외로움을 마음속 깊숙이 숨긴 채 위축됐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해버린 내가 수치스러워 술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다.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건 이때뿐이 아니었다. 서러움에 복받친 어느 점심시간엔 카페 구석자리에서 따뜻한 두유라떼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고 때론 피우지 않을 담배를 총알을 장전하듯 가방에 숨겨두고 만일의 감정에 대비한 때도 있었다. 쉽사리 흔들리는 마음을 멈춰보려고 애써도 쉬 멈춰지지 않을 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나쁜 감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알고 싶었고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을 강한 마음을 갖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다그치느라 우울함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다 마음에 대해 깊이 배우면서 나는 알게 됐다. 흔들리는 마음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괜찮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괜찮은 척 지나간 순간이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쁘게 생각해야 할 감정은 없었다. 부끄러워야 할 감정도 없었다. 감정은 단지 신호일 뿐이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됐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 이 신호에 귀 기울여야 나의 욕구를 알 수 있고 그의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오직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자기 공감이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 쓸쓸함은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죄책감이 그저 외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각자의 삶에 들어온 힘든 마음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고 알아주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것이 삶이다. 성장이고 치유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 외로움에 대하여. 외롭다는 말은 흔하다. 가볍게 놀리는 투로 쓰이기도 하고 손쉽게 위로를 청할 때도 우리는 나 외로워라고 말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외로운 사람은 외롭다고 잘 말하지 못한다. 혹은 그렇게 말하고 나면 눈물을 흘리곤 한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라는 생각. 외로움은 단순히 감상에 빠지는 정도를 넘어 막막하고 때론 무섭기도 한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죽음 앞에서 삶을 찾고 싶다. 중년에 접어든 정은 씨는 최근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날은 담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고 동시에 경력을 쌓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누구나 겪는 일이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자 한없이 외로웠다.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하고 함께 해줄 것인데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가 서러웠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는지, 괜찮은 척하고 지냈지만 실은 얼마나 자주 괜찮지 않았는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애초에 바랄 수도 없는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정은 씨는 오래전부터 힘없이 꺾여버린 마음들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다. 정은 씨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회피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애도하지 못한 세월에 대한 회한이 섞인 외로움.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거나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 없이 바라지 않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살아온 것이다. 정은 씨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외면해왔다. 죽음의 그림자를 확인한 정은 씨는 삶에 희망을 주며 그녀를 살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인데 왜 여전히 그녀는 혼자가 되는 걸까? 그녀에게는 누군가가 곁에 있더라도 함께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선택하는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했다. 정은 씨의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라지만 홀로 웅크리고 있는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다. 누구나 외롭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자각했다면 일단 그 감정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자. 너 지금 외롭구나 라고. 그리고 외로움을 수용해 본다. 외로운 게 잘못은 아니다. 그저 지금 내가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그럴 만한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인정해 준다. 나에게 연민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외로움을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괜찮고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자. 판단이 시작되면 비관적인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져 기어코 내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외로운 것이지 내가 늘 외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의지가 되는 건 아니다. 가족이 있고 마음이 통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 순간순간 외롭고 결국은 혼자임을 확인하면서 허탈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나의 외로움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 모두의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내 감정을 수용했다면 이제 그 이면의 마음을 돌볼 차례다. 감정 자체가 엄청나면 그것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둔 채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외로움은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걸까? 어딘가에 소속되어 내 역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충만했던 그때의 기억은 어떠한가? 죽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나를 격려해준 그 인연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지금 내가 떠올리는 이 감정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아마 그 메시지는 함께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며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고 싶다 일지도 모른다. 충분한 자기 공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한 발 내딛어 앞으로 나아가 볼 차례다. 잠시 혼자인 걸 즐기며 워밍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볼 수도 있다. 의외로 나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잠깐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안심하고 나의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내 삶을 반성해 볼 수도 있다. 내가 가정에서 소외된 것에는 내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행동을 해본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상상해 보는 것이다. 힘든 남편과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그간 고생했다고 미안했다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 그로 인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나라도 얻게 된다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애인이 생기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부 내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저 외로움을 덜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할 파트너를 찾는다면 말이다. 내가 기대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기댈 수 있게 호기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그들이 내게 다가올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날 보여주자. 생각보다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어둠이 있어야 별도 보인다. 문득 루시드 폴의 노래가 떠오른다. 잔잔한 기타 소리를 반주로 바람처럼 스쳐가는 노랫말이 실은 그리 가볍지 않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외로움은 보편적이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더 괜찮다. 게다가 서늘한 가사를 읊조리는 가수의 목소리는 참 따뜻하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가운데 따뜻한 세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외로울 땐 세상에 손을 내밀어 보자. 그간 너무 내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마음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먼저 손을 뻗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자. 외로운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고마움, 기쁨, 사랑으로 변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눈물 속에 있다. 슬픔에 대하여. 고단한 하루를 마치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그는 오래된 가수가 된 자신의 처지를 노랫말에 담았다. 새로운 곡을 쓰면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별 4개짜리의 가수가 되었냐는 동정어린 댓글을 마주한 중년의 가수. 끈적이는 그의 음성이 가사와 너무 어울려 왠지 더 가슴이 아팠다. 한물간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을 사람에게 겸손한 감사를 보내며 그의 곡은 마무리됐다. 다행이다.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청자가 된 내 마음이 다정해졌다. 무조건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슬픔이다. 혼자 느끼기엔 너무 무거운 마음. 다행인 건 슬픔만큼 공감하기 쉬운 감정이 또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상실과 좌절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탓에 누구나 그 안에서 슬픔을 겪기 때문이다. 슬픔만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감정은 없고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연결시키는 감정도 없다. 날이 섰던 마음도 상대의 슬픔 앞에선 한없이 부드러워진다. 수많은 시간을 잃은 채 살아왔다. 직장인 현욱 씨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자신은 영업부서와 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꾸역꾸역 해온 일이었다. 이제 막 6년 차를 찍으며 겨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엄한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장은 회사에서 유명한 꼰대였다. 하면 된다는 말을 신봉하는 새마을 운동의 수혜자. 조직 문화가 바뀌었다지만 상사가 꼰대니 별 수 없었다. 회식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 해도 그 뒷감당을 일로 대신해야 했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따윈 애초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빠져서 그렇다니. 현욱 씨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알지만 팀장에게 반항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반복적인 질책은 결국 자책이란 화살로 돌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너무 나태한가? 아닌데 야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능력이 없는 건가? 그래, 내가 좀 모자라지 란 생각이 은근하게 마음을 채웠다. 자괴감이 커지니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려웠다. 힘든 마음을 혼자 사귀며 우울감을 키웠다.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잠이 잘 올 리 없었다. 숙면이 어려워지자 낮 동안 집중력도 판단력도 흐려졌다. 실수가 늘어나니 팀장에게 듣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기정사실인 것 같았다. 난 이대로 가망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현욱 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의 말을 듣고 울컥하고 말았다. 선배,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현욱 씨는 사는 것이 늘 힘겨웠다. 어려서부터 뭐든 해야 하니까 했고 하고 싶은 건 그저 마음으로 좋겠다.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그럴듯한 기업에 취직하는 것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켜왔다. 원래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 싶었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고 싶었지만 그건 그저 허황된 꿈일 뿐이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꿈을 본인의 목표로 삼아 살아간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도록 자식에게 은근슬쩍 강요하고 혹은 배우자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한다.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삶이 된 이들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낯설고 때론 두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유를 꿈꾸게 될 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될 때 슬프고 아프다. 뚜벅뚜벅 걸어간다. 과거의 삶을 잃고 나 자신을 잃고 사랑을 잃은 상실의 순간을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혼자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그저 아는 사이거나 잠시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괜찮다. 행여 깊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충분히 슬플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다. 누구나 슬프다. 내 삶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를 잃었을 때, 유일한 애정 대상을 잃었을 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 한 곳을 누군가에게 기댄 채 일상을 꿋꿋이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다. 애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떠올라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현실에 집중하며 내 선택을 믿어보자고 마음먹어도 잘 안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지적을 멈추지 않았던 옛 애인에 빙의하여 나 자신을 지적하고 못살게 구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더 이상 직장 생활이 무슨 소용일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대로 참 소중하다.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이 또 다른 삶의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좌절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는 흔하다. 그 과정을 어두운 터널을 한번 통과해 보자고 마음먹는 것이다. 조급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슬픔은 슬픔으로 치유된다. 한동안 최은영 작가의 단편소설집 내게 무의한 사람을 아껴 읽으며 잠자리에 든 적이 있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들이 이토록 사무치게 슬픈지, 분명 슬프고 무거운 마음들인데 반짝반짝 빛나고 따뜻하기까지 했다. 슬픔은 다른 무엇도 아닌 슬픔으로 치유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슬픔을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날은 마음껏 슬퍼하고 그 안에 잠시 허우적거리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슬픈 노래를 듣고 슬픈 음악도 듣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영화도 보면서 슬픔으로 위로받는 마음은 운동으로 단련된 몸과 같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근육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한결 가뿐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슬픔으로 껴안아진 슬픈 마음은 단단하게 무장된 마음이라 그 어떤 시련도 쉬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는 만큼 웃을 수 있다. 슬픔에서 파생되는 다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다.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온 내가 참 기특하다 여겨질 때, 팍팍한 삶에 기름칠을 해준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온정을 느낄 때, 하나하나의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해 보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진다. 모든 힘든 감정의 끝에는 슬픔이 자리한다. 우리는 그곳까지 닿아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 머물러 슬피 울고 온전히 내 마음에 공감해 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슬픔을 치유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슬픔을 충분히 겪고 떠나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최선을 다했다면 넘어져도 괜찮다. 우울에 대하여. 때론 낯빛만 보아도 얼마나 우울한지 짐작할 수 있다.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흐린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낀 짙은 어둠이 표정으로 드러난다. 날씨의 변화처럼 우울감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지나간다. 그렇게 찾아온 우울이 더 깊이 더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이를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우울증이 있는 이들은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대로 삶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삶이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죄책감과 후회, 불안을 끌어안은 채 우울의 늪에 빠진다. 허우적거리지 말고 몸을 맡겨라. 대개 우울은 우리의 일상을 해친다. 식욕이 사라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몸의 피로는 마음으로 이어져
눈물이 나고 불안해지며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이 시간을 그저 버텨야 할 수도 있다. 왜 우울해졌는지를 탓하는 것 자신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저 몸을 맡기는 것이다. 허우적거리지 말자. 억지로 기분을 띄우려고 지나치게 애쓰거나 몸부림치는 것을 멈춰보자. 그렇다고 일부러 우울에 깊이 빠질 필요는 없다. 흐르는 물에 가만히 몸을 맡기면 어느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저 일상을 살다 보면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다. 몸을 가만히 맡겨보았다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다. 용수철이나 바다 깊숙이 들어간 잠수부처럼 바닥을 치고 나야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바닥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나면 약간의 틈이 생긴다. 이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일상에서 어떤 긍정적인 순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은 불현듯 걸려온 친구의 전화일 수도 있고 무심코 들어간 카페에서 맛본 최상의 바닐라 라떼일 수도, 우연히 만나게 된 이국적인 음악이나 향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기대어 우리는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때론 좀 우울해야 한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때론 좀 우울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줄 알아야 미래에 방향할 수 있고 미안함이나 고마움 등 마땅히 느끼고 표현해야 할 것들 앞에서 잠시 멈춰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겸손해지고 삶에 대해 진지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울한 시기가 오면 나를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해보자.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위기가 나를 성장시킬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말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바로 일기쓰기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적어본다. 글로 쓰는 행위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휘몰아치는 감정들의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때론 명상이 되고 현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라고 여겨져 조금 가벼워지기도 한다. 근사한 문장 속에서 스스로를 칭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한 발 나아간 것이다. 그런 나의 일상을 누군가와 나누고 웃을 수 있다면 행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더 아름답다. 불안에 대하여. 불안은 언젠가 지나간다. 불안은 유독 가만히 머물러 보기 어려운 감정이다. 그 이면에 수많은 감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때로 불안은 두려움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분노로 포장되기도 한다.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 한 발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포에 휩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지나간다. 그러니 불안도 지나가기 마련이다.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안심이 되는 상황으로 미래를 고정시킬 수는 없다.
운명이라면 그것을 바꿀 수도 없다. 사실 내 생각과 다른 미래가 그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고 돌아보면 그랬던 경우도 많다. 그토록 우리를 떨게 만드는 불안도 그저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떠올리자. 때로 명상이나 걷기 등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잦아들 수 있다. 그만큼 불안은 다른 감정보다 과장된 것인지도 모른다. 불안에 잡아먹힐 듯 벌벌 떨다가도 그 상황을 조금 지나고 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는다. 그렇게 가라앉았을 때 가만히 내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거다. 차분한 가운데 여전히 나를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머물러 본다. 풍선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외로움인가,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인가, 혹은 뼛속까지 스민 원망과 한인가. 조금씩 바람을 뺀다. 때로는 단지 연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고 하지만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기도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을 안다. 이처럼 일단 나의 불안을 수용한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두려움이 커져 만성적인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더더욱 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내 불안을 존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온 나를 안아주자.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손을 잡고 조금씩 시도해 보는 거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기처럼 기꺼이 실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준다. 모든 감정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회사에서 낮은 업무 평가를 받은 날이었다. 소식을 전해준 상대가 내 마음을 살펴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뭐가 그렇게 괜찮았는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분명 괜찮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결과에 당황했고 실망스러웠다. 열정을 쏟았던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눈치 보느라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이 피로했다. 그러나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싶었던 나는 쿨한 척했다. 분노와 슬픔, 서운함과 외로움을 마음속 깊숙이 숨긴 채 위축됐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해버린 내가 수치스러워 술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다.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건 이때뿐이 아니었다. 서러움에 복받친 어느 점심시간엔 카페 구석자리에서 따뜻한 두유라떼를 마시며 눈물을 삼켰고 때론 피우지 않을 담배를 총알을 장전하듯 가방에 숨겨두고 만일의 감정에 대비한 때도 있었다. 쉽사리 흔들리는 마음을 멈춰보려고 애써도 쉬 멈춰지지 않을 땐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나쁜 감정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알고 싶었고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을 강한 마음을 갖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다그치느라 우울함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다 마음에 대해 깊이 배우면서 나는 알게 됐다. 흔들리는 마음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괜찮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괜찮은 척 지나간 순간이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쁘게 생각해야 할 감정은 없었다. 부끄러워야 할 감정도 없었다. 감정은 단지 신호일 뿐이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됐을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다. 이 신호에 귀 기울여야 나의 욕구를 알 수 있고 그의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다. 오직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자기 공감이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이 쓸쓸함은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죄책감이 그저 외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각자의 삶에 들어온 힘든 마음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고 알아주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것이 삶이다. 성장이고 치유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옳다. 외로움에 대하여. 외롭다는 말은 흔하다. 가볍게 놀리는 투로 쓰이기도 하고 손쉽게 위로를 청할 때도 우리는 나 외로워라고 말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외로운 사람은 외롭다고 잘 말하지 못한다. 혹은 그렇게 말하고 나면 눈물을 흘리곤 한다. 그만큼 무거운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내가 죽을 만큼 아파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라는 생각. 외로움은 단순히 감상에 빠지는 정도를 넘어 막막하고 때론 무섭기도 한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죽음 앞에서 삶을 찾고 싶다. 중년에 접어든 정은 씨는 최근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날은 담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고 동시에 경력을 쌓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누구나 겪는 일이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자 한없이 외로웠다. 가족들은 당연히 걱정하고 함께해 줄 것인데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가 서러웠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는지, 괜찮은 척하고 지냈지만 실은 얼마나 자주 괜찮지 않았는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애초에 바랄 수도 없는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정은 씨는 오래전부터 힘없이 꺾여버린 마음들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다. 정은 씨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회피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애도하지 못한 세월에 대한 회한이 섞인 외로움.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거나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 없이 바라지 않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고 살아온 것이다. 정은 씨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외면해왔다. 죽음의 그림자를 확인한 정은 씨는 삶에 희망을 주며 그녀를 살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인데 왜 여전히 그녀는 혼자가 되는 걸까? 그녀에게는 누군가가 곁에 있더라도 함께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선택하는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했다. 정은 씨의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와 공감을 바라지만 홀로 웅크리고 있는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었다. 누구나 외롭다. 지금 이 순간 외로움을 자각했다면 일단 그 감정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자. 너 지금 외롭구나 라고. 그리고 외로움을 수용해 본다. 외로운 게 잘못은 아니다. 그저 지금 내가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그럴 만한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인정해 준다. 나에게 연민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외로움을 바라보는 것은 충분히 괜찮고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자. 판단이 시작되면 비관적인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져 기어코 내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외로운 것이지 내가 늘 외로운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의지가 되는 건 아니다. 가족이 있고 마음이 통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 순간순간 외롭고 결국은 혼자임을 확인하면서 허탈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나의 외로움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 모두의 외로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내 감정을 수용했다면 이제 그 이면의 마음을 돌볼 차례다. 감정 자체가 엄청나면 그것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거리를 둔 채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외로움은 내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걸까? 어딘가에 소속되어 내 역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충만했던 그때의 기억은 어떠한가? 죽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나를 격려해준 그 인연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지금 내가 떠올리는 이 감정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것이다. 아마 그 메시지는 함께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며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고 싶다일지도 모른다. 충분한 자기 공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한 발 내딛어 앞으로 나아가 볼 차례다. 잠시 혼자인 걸 즐기며 워밍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볼 수도 있다. 의외로 나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잠깐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안심하고 나의 외로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내 삶을 반성해 볼 수도 있다. 내가 가정에서 소외된 것에는 내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행동을 해본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상상해 보는 것이다. 힘든 남편과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그간 고생했다고 미안했다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 그로 인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나라도 얻게 된다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애인이 생기지 않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부 내 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저 외로움을 덜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할 파트너를 찾는다면 말이다. 내가 기대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기댈 수 있게 호기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그들이 내게 다가올 기회를 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날 보여주자. 생각보다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일들은 많다. 어둠이 있어야 별도 보인다. 문득 루시드 폴의 노래가 떠오른다. 잔잔한 기타 소리를 반주로 바람처럼 스쳐가는 노랫말이 실은 그리 가볍지 않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외로움은 보편적이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더 괜찮다. 게다가 서늘한 가사를 읊조리는 가수의 목소리는 참 따뜻하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가운데 따뜻한 세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외로울 땐 세상에 손을 내밀어 보자. 그간 너무 내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마음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먼저 손을 뻗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자. 외로운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고마움, 기쁨, 사랑으로 변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 눈물 속에 있다. 슬픔에 대하여. 고단한 하루를 마치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그는 오래된 가수가 된 자신의 처지를 노랫말에 담았다. 새로운 곡을 쓰면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별 4개짜리의 가수가 되었냐는 동정어린 댓글을 마주한 중년의 가수. 끈적이는 그의 음성이 가사와 너무 어울려 왠지 더 가슴이 아팠다. 한물간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을 사람에게 겸손한 감사를 보내며 그의 곡은 마무리됐다. 다행이다.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청자가 된 내 마음이 다정해졌다. 무조건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슬픔이다. 혼자 느끼기엔 너무 무거운 마음, 다행인 건 슬픔만큼 공감하기 쉬운 감정이 또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상실과 좌절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 탓에 누구나 그 안에서 슬픔을 겪기 때문이다. 슬픔만큼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감정은 없고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연결시키는 감정도 없다. 날이 섰던 마음도 상대의 슬픔 앞에선 한없이 부드러워진다. 수많은 시간을 잃은 채 살아왔다. 직장인 현욱 씨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자신은 영업부서와 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꾸역꾸역 해온 일이었다. 이제 막 6년 차를 찍으며 겨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엄한 지점으로 발령이 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팀장은 회사에서 유명한 꼰대였다. 하면 된다는 말을 신봉하는 새마을 운동의 수혜자. 조직 문화가 바뀌었다지만 상사가 꼰대니 별 수 없었다.
회식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 해도 그 뒷감당을 일로 대신해야 했다.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따윈 애초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빠져서 그렇다니 현욱 씨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알지만 팀장에게 반항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반복적인 질책은 결국 자책이란 화살로 돌아왔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너무 나태한가? 아닌데 야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럼 능력이 없는 건가? 그래, 내가 좀 모자라지 란 생각이 은근하게 마음을 채웠다. 자괴감이 커지니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려웠다. 힘든 마음을 혼자 사귀며 우울감을 키웠다. 복잡한 마음 때문에 잠이 잘 올 리 없었다. 숙면이 어려워지자 낮 동안 집중력도 판단력도 흐려졌다. 실수가 늘어나니 팀장에게 듣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기정사실인 것 같았다. 난 이대로 가망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현욱 씨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의 말을 듣고 울컥하고 말았다. 선배,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현욱 씨는 사는 것이 늘 힘겨웠다. 어려서부터 뭐든 해야 하니까 했고 하고 싶은 건 그저 마음으로 좋겠다.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그럴듯한 기업에 취직하는 것으로 가정의 평화를 지켜왔다. 원래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 싶었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고 싶었지만 그건 그저 허황된 꿈일 뿐이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꿈을 본인의 목표로 삼아 살아간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도록 자식에게 은근슬쩍 강요하고 혹은 배우자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것을 자식에게 요구한다.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삶이 된 이들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은 낯설고 때론 두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유를 꿈꾸게 될 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실존적 고민에 빠지게 될 때 슬프고 아프다. 뚜벅뚜벅 걸어간다. 과거의 삶을 잃고 나 자신을 잃고 사랑을 잃은 상실의 순간을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혼자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그저 아는 사이거나 잠시 스쳐가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괜찮다. 행여 깊이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충분히 슬플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충분히 슬퍼해도 괜찮다. 누구나 슬프다. 내 삶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잃었을 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를 잃었을 때, 유일한 애정 대상을 잃었을 때,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 한 곳을 누군가에게 기댄 채 일상을 꿋꿋이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다. 애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떠올라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현실에 집중하며 내 선택을 믿어보자고 마음먹어도 잘 안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지적을 멈추지 않았던 옛 애인에 빙의하여 나 자신을 지적하고 못살게 구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더 이상 직장 생활이 무슨 소용일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대로 참 소중하다. 함부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이 또 다른 삶의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좌절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는 흔하다. 그 과정을 어두운 터널을 한번 통과해 보자고 마음먹는 것이다. 조급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슬픔은 슬픔으로 치유된다. 한동안 최은영 작가의 단편소설집 내게 무의한 사람을 아껴 읽으며 잠자리에 든 적이 있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들이 이토록 사무치게 슬픈지, 분명 슬프고 무거운 마음들인데 반짝반짝 빛나고 따뜻하기까지 했다. 슬픔은 다른 무엇도 아닌 슬픔으로 치유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슬픔을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날은 마음껏 슬퍼하고 그 안에 잠시 허우적거리도록 나 자신을 내버려 두어도 괜찮다. 슬픈 노래를 듣고 슬픈 음악도 듣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영화도 보면서 슬픔으로 위로받는 마음은 운동으로 단련된 몸과 같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근육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한결 가뿐해지고 힘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슬픔으로 껴안아진 슬픈 마음은 단단하게 무장된 마음이라 그 어떤 시련도 쉬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는 만큼 웃을 수 있다. 슬픔에서 파생되는 다른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다.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온 내가 참 기특하다 여겨질 때, 팍팍한 삶에 기름칠을 해준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온정을 느낄 때, 하나하나의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해 보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진다. 모든 힘든 감정의 끝에는 슬픔이 자리한다. 우리는 그곳까지 닿아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 머물러 슬피 울고 온전히 내 마음에 공감해 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 그래서 슬픔을 치유의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슬픔을 충분히 겪고 떠나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최선을 다했다면 넘어져도 괜찮다. 우울에 대하여. 때론 낯빛만 보아도 얼마나 우울한지 짐작할 수 있다. 비가 곧 내릴 것 같은 흐린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낀 짙은 어둠이 표정으로 드러난다. 날씨의 변화처럼 우울감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지나간다. 그렇게 찾아온 우울이 더 깊이 더 오래 지속될 때 우리는 이를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우울증이 있는 이들은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대로 삶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삶이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죄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죄책감과 후회, 불안을 끌어안은 채 우울의 늪에 빠진다. 허우적거리지 말고 몸을 맡겨라. 대개 우울은 우리의 일상을 해친다. 식욕이 사라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몸의 피로는 마음으로 이어져 눈물이 나고 불안해지며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이 시간을 그저 버텨야 할 수도 있다. 왜 우울해졌는지를 탓하는 것 자신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저 몸을 맡기는 것이다. 허우적거리지 말자. 억지로 기분을 띄우려고 지나치게 애쓰거나 몸부림치는 것을 멈춰보자. 그렇다고 일부러 우울에 깊이 빠질 필요는 없다. 흐르는 물에 가만히 몸을 맡기면 어느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저 일상을 살다 보면 지나가는 감정일 수도 있다. 몸을 가만히 맡겨보았다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다. 용수철이나 바다 깊숙이 들어간 잠수부처럼 바닥을 치고 나야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바닥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나면 약간의 틈이 생긴다. 이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일상에서 어떤 긍정적인 순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은 불현듯 걸려온 친구의 전화일 수도 있고 무심코 들어간 카페에서 맛본 최상의 바닐라 라떼일 수도, 우연히 만나게 된 이국적인 음악이나 향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에 기대어 우리는 조금씩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때론 좀 우울해야 한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때론 좀 우울해야 한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할 줄 알아야 미래에 방향할 수 있고 미안함이나 고마움 등 마땅히 느끼고 표현해야 할 것들 앞에서 잠시 멈춰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겸손해지고 삶에 대해 진지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울한 시기가 오면 나를 돌아볼 기회라고 생각해보자.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위기가 나를 성장시킬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말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이 바로 일기쓰기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적어본다. 글로 쓰는 행위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휘몰아치는 감정들의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 것 자체가 때론 명상이 되고 현재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면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라고 여겨져 조금 가벼워지기도 한다. 근사한 문장 속에서 스스로를 칭찬할 거리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한 발 나아간 것이다. 그런 나의 일상을 누군가와 나누고 웃을 수 있다면 행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더 아름답다. 불안에 대하여. 불안은 언젠가 지나간다. 불안은 유독 가만히 머물러 보기 어려운 감정이다. 그 이면에 수많은 감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때로 불안은 두려움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분노로 포장되기도 한다.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 한 발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하면 공포에 휩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지나간다. 그러니 불안도 지나가기 마련이다.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추측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안심이 되는 상황으로 미래를 고정시킬 수는 없다. 운명이라면 그것을 바꿀 수도 없다. 사실 내 생각과 다른 미래가 그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고 돌아보면 그랬던 경우도 많다. 그토록 우리를 떨게 만드는 불안도 그저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떠올리자. 때로 명상이나 걷기 등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잦아들 수 있다. 그만큼 불안은 다른 감정보다 과장된 것인지도 모른다. 불안에 잡아먹힐 듯 벌벌 떨다가도 그 상황을 조금 지나고 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는다. 그렇게 가라앉았을 때 가만히 내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거다. 차분한 가운데 여전히 나를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머물러 본다. 풍선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외로움인가,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인가, 혹은 뼛속까지 스민 원망과 한인가. 조금씩 바람을 뺀다. 때로는 단지 연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다고 하지만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기도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을 안다. 이처럼 일단 나의 불안을 수용한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두려움이 커져 만성적인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더더욱 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내 불안을 존중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온 나를 안아주자.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손을 잡고 조금씩 시도해 보는 거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기처럼 기꺼이 실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 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유리 멘탈을 위한 감정 수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